삐. 붉은 불빛만 깜빡했습니다. 또 삐. 그날 제 집 현관은 저를 몰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어머님, 비밀번호 바꿨어요. 그 밤 저는 문 밖에 서 있었고 다음 날 남편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모든 서류를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선옥, 올해 75입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갑작스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오후. 나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늘 하던 대로 비밀번호를 눌렀지요.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또 삐.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숫자판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둘째 며느리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낮게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비밀번호 바꿨어요. 이젠 저희가 관리해야 해서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도둑이라도 들었니? 왜 말도 없이. 내 말꼬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치매 사기가 많대요. 어머니도 가끔 헷갈리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등기 도장도 좀 주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건 또 왜? 며느리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업무 대리하려면 필요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간단한 진단서도 하나만 받아주세요. 동의서 같은 거예요. 나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추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내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날 우체국에 갔습니다. 적금을 깨서 손주 학원비 좀 보태주려고요. 창고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 일시 정지 걸려 있는데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해제가 안 됩니다. 내가 보호자인데 왜요? 직원은 조심스레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자녀분들이 금융 취약 보호 신청을 하셨어요. 보호라는 단어가 그렇게 차갑게 들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손잡이가 자꾸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에 서 있는 가로수들이 마치 나를 지나쳐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내려서 골목을 걷는데 발끝이 자꾸 걸렸습니다. 내 발이 낯설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통장에 왜 잠금을 걸었니? 아들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도 우리 명의로 돌려야 세금이 줄어요. 다 그렇게 해요. 나는 물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먼저 말은 안 했니? 아들은 단호했지요. 엄마는 감정적이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서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참 이상했습니다. 평생 감정 눌러가며 산 사람이 나였는데 이제 와서 내가 감정적이라니요. 전화가 끊기고 나니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쨍쨍 울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내 손등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마디가 굵어져도 도장은 아직 내가 찍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주민센터 가요. 치매 선별검사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절차예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멀쩡한데? 며느리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검사라고 다 치매는 아니에요. 그냥 기록이 필요해요. 그 말 속에 서류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숨지 못하고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문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돌이 차갑게 등을 훑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풍지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딸랑.
오래전 영감이 달아두었던 낡은 열쇠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끝이 저절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영감이 세상을 뜨기 얼마 전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서두르지 마라. 서류는 급할수록 남 좋은 일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골목 끝 오래된 방앗간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방앗간 위 다락에 아무도 모르는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다락문을 열자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제 배틀 옆 바늘꽂이에 숨겨둔 작은 열쇠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포장지 속에서 손바닥만 한 노란 카세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걸 노란 라디오라 불렀습니다. 영감이 생전에 내 목소리를 몰래 녹음해주곤 했거든요. 테이프 케이스 위에는 영감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집 안의 명의, 생활비 별도 통장, 요양장기보험 갱신 완료. 그 밑에 동그라미 3개가 진하게 남아 있었지요.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찌르르 하는 모터 소리, 테이프 감기는 냄새 같은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보, 듣고 있지? 이 집 당신 이름으로 해놨다. 나중에 애들이 바꾸자고 성급하게 달려들면 절대로 바꾸지 마라. 생활비 통장도 따로다. 우리 둘만 아는 거래처 이름 붙여둔 그 통장, 분기마다 확인하고 도장은 늘 넣어두던 그 서랍에 있어. 나는 무심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도장은 그 자리에 말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영감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애들이 급하게 굴 수도 있다. 급한 놈이 실수한다. 동네 김반장, 최 이장. 그분들 다 알지?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나는 카세트를 끄지 못했습니다. 영감이 방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손등을 톡톡 치던 그 촉감이 살아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 대신 테이프 속 바람잡음이 스르르 흘렀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베개를 바꾸어 눕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는데 곧장 전화가 울렸습니다.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검사 꼭 가셔야 해요. 저희 일정 다 맞춰놨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간다. 서류는 내가 천천히 본다. 며느리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더 복잡해지는데 알겠어요. 뚝 끊어진 신호음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오전 내내 나는 집안을 돌며 자잘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사본, 납부 영수증, 오래된 차용증 같은 것들. 한 장 한 장 꺼내어 날짜를 연필로 다시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확인했다는 표시가 중요했지요. 서랍을 닫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영감 유품이 담긴 작은 꽃무늬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얇은 봉투가 한 장 나왔습니다. 장남 건축 사정으로 어머니한테서 2천만 원 차용. 이자 2%. 분할 상환. 영감이 웃으며 받아두었던 그 차용장. 농담이라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종이가 묵직했습니다. 점심 무렵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선별검사는 서류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면 돼요. 나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검사를 받더라도 내 통장과 내 집은 내가 결정합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형식적인 친절을 얹어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르신 의사 존중합니다. 다만 자녀분들 설명을 들어보시면.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카세트를 켰습니다. 테이프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감의 더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여보, 서류가 무서운 게 아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게 무섭다. 오늘 찍은 도장은 내일 내 손으로도 못 지운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통장 재발급 문의, 화요일 요양보험 갱신 확인, 수요일 법률 상담 접수, 목요일 동네 사람들 만나 증언 확보, 금요일 아이들과 대화 시도, 주말 쉬기. 종이 맨 아래에 크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이다. 글씨를 적는 동안 어깨와 등줄기가 서서히 펴졌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를 밀고 가며 내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튿날은 은행부터 갔습니다. 창고 직원이 조심스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각자 동의가 필요해요. 위임장은 정해진 일만 대신할 수 있고요. 나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내 돈을 내가 혼자 찾는 게 가능한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처럼 단독이면 가능합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단독으로 두겠어요. 누가 뭐래도. 직원은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서랍에서 안내지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신탁도 있어요. 돈을 어르신 이름으로, 어르신 규칙으로 묶어두는 방식이에요. 필요하시면 상담 받아보세요. 낯선 말이었지만 내 귀에는 내 규칙이라는 네 글자만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은행을 나와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볕이 좋았습니다. 생선가게 앞 고등어 비늘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 반짝임을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 손에 노란 카세트를 쥔 채 나는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통장님과 최 이장님, 옆집 김 아주머니가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나는 카세트를 탁 위에 올리고 말했습니다. 영감 목소리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영감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집 당신 거다. 명예 바꾸지 마라. 급할수록 실수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이장님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맞다. 영감이 내 앞에서도 그리 말했지. 뭔 일 있으면 내가 증언해주지. 통장님도 거들었습니다. 현관 비번 바꾸는 건 절차를 밟아야죠. 어르신 동의 없이 바꾸면 안 됩니다. 공문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김아주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어머님 장바구니 들고 문 밖에 서 계시던 거 내가 봤어요. 그 기억도 증언이 되겠죠?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들이 모여 큰 원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검사는 받겠습니다. 다만 제 결정권을 해치는 서류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은 설명만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후견제도는 보호 목적으로 있고 신탁은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명의는 가족 간 신뢰가 중요하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보호라는 말은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보호여야 한다는 것. 문 밖에 세워두는 보호는 보호가 아니라는 것.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낯선 남자와 검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친구라는 세무사였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미소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자식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는 잠깐 웃음을 거두더군요. 공동명의는 서로 동의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바꾸고 나면 그 돈은 이제 내 돈이 아닌 거네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둘째 며느리가 곧장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못 믿으세요? 우리 가족인데. 나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믿음하고 도장은 다르다. 믿음은 마음으로 찍고 도장은 종이에 찍는다. 마음은 남기고 도장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큰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서류는 빨리 처리해야 유리해요. 그때 나는 봉투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영감이 적어둔 그 차용장이었습니다. 이건 네가 빌려갔던 돈. 아직 안 갚았지? 그러니 오늘 아들 노릇하는 셈치고 이자부터 내. 서류가 무섭다며 너희가 말했지? 그 무서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내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솔직히 힘들어. 전세 오르고 애들 학원비에 숨이 막혀. 조금만 도와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 거야. 다만 조금의 크기는 내가 정한다. 내 평생 모은 돈, 내 손으로 쓰고 싶다. 아들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테이블 옆으로 노란 카세트를 끌어당겼습니다. 재생 버튼이 또 눌렸습니다. 영감의 마지막 음성이 방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얘들아, 니들은 엄마가 든 지갑에서 돈 꺼내가며 자랐다. 이제는 너희 지갑에서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드려라. 그게 효도다.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세무사도 조용히 서류를 덮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뜻이 확고하시니 신탁 상담을 권해드릴게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현관 쪽을 힐끗 보다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새 비밀번호를 적어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비번이 이거예요. 급하게 바꿨던 건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고맙다. 다음부터는 말부터 하자. 그날 밤 나는 카세트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절대 돌려주지 마라. 그 문장이 등뼈를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비밀번호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개수였습니다. 아려오던 어제가 조금 덜 아픈 오늘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스스로를 위해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식탁 위에 흰 종이를 펴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 삶의 사용 설명서. 첫 줄에 썼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사생활이다. 두 번째 줄. 도장 통장 신분증은 따로 보관한다. 세 번째 줄. 전화로 급한 서류는 하루 재운다. 네 번째 줄. 공동명의와 위임장은 다르다. 다섯 번째 줄. 내 규칙으로 묶는 신탁을 검토한다. 여섯 번째 줄. 녹음 메모 증언, 작은 약함을 모아 큰 힘으로 만든다. 마지막 줄에 아주 크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이다. 문 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나는 베란다 문을 열어 살짝 내다봤습니다. 어제보다 볕이 깊어 보였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햇살을 한 줌 떠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노란 카세트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이겼어. 내일도 해볼게.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가 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소리 대신 반가운 띠리릭 소리가 났습니다. 비로소 내 집이 내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턱을 넘으며 나는 되뇌었습니다. 기억하자. 문은 마음에서 먼저 열린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단단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흘렀습니다. 나는 노란 카세트를 앞에 두고 나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그리고 은행 신탁 상담 예약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내 편이 되어주는 날이 오리라고는 정작 평생 장부를 쓰며 살아온 나도 몰랐지요. 상담실 의자는 부드러웠습니다. 젊은 상담사가 내 눈높이에 맞춰 말을 느리게 풀었습니다. 어르신 신탁은 어르신 이름으로 돈을 묶어두되 어르신 규칙으로 꺼내 쓰는 장치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쓸지를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나는 메모지 첫 줄에 커다랗게 적었습니다. 급한 서류는 하루 재운다. 생활비는 스스로 꺼낸다. 의료비는 의사 확인 후 자녀 1인 동행, 그 외는 본인 승인 필수.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규칙이에요. 그리고 혹시를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정하시죠. 믿는 이웃 2분, 보건소 사회복지사 1분, 법률구조공단 번호. 나는 펜을 옮겼습니다. 김 반장, 최 이장, 주민센터 복지 담당. 영감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따라 말해주는 듯 했지요. 급한 놈이 실수한다. 당신이 먼저 적어둬라. 은행 문을 나서자 큰아들에게서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엄마, 신탁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를 못 믿는 것 같아. 둘째 며느리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필요하면 제가 모실게요. 그 말 속에 깃든 모실게요와 관리할게요의 얇은 경계가 내 마음을 슬쩍 긁고 지나갔습니다. 모심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관리는 서류에서 시작되지요. 둘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아픕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늘 그렇듯 현관 앞 신발들이 나를 맞았습니다. 나는 노란 카세트를 꺼내 뒷면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바늘 끼익 하는 소리 뒤로 영감의 낮은 기침이 들렸습니다. 자식들아, 이걸 듣는다면 엄마가 혼자 버티다가 지쳤다는 뜻일 게다. 그땐 먼저 물어라. 엄마,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엄마, 이 도장은 어디에 찍을까요? 가 아니다. 나는 눈썹을 들어 올리며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감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단어의 자리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 식탁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가족회의라는 우스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평생 회의는 회사에서만 하는 줄 알던 애들도 식탁에 둘러앉더군요. 나는 종이 한 장을 식탁 가운데 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 규칙이다. 돈 얘기 전에 마음 얘기를 하자. 큰아들이 먼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걸로 보여요? 나는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습니다. 영감 글씨가 선명한 그 차용증. 내가 힘들 때 아버지가 웃으며 적어둔 빚이다. 서류는 냉정하지만 이 서류는 너를 살리려던 사랑이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방법을 쓰자. 사랑을 서류로. 식탁의 공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낯선 종이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간이인지 설문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몇 개만 체크해 보세요. 병원 가기 전에 미리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종이는 네 불안을 달래주려고 만든 거지. 나를 진단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검사는 보건소에서, 진단은 병원에서, 판단은 내가 한다. 막내딸이 내 눈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간을 이어주었습니다. 형, 옳게. 엄마 오늘 은행 다녀오셨어. 엄마 신탁으로 묶는 거야. 우리 대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말씀하신 선별검사는 약속대로 다음 주로 잡아드릴게요. 그건 기록이고 진단은 전문의 선생님이 하세요. 요즘 가족 간 분쟁이 많아서 어르신 뜻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이후가 편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부드럽게 내 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막내딸이 컵을 내 앞에 밀어주며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은 감정 말고 정리만 하자. 나는 흰 종이를 새로 꺼냈습니다. 제목은 내 돈, 내 건강, 내 집. 첫 칸엔 생활비 날짜, 둘째 칸엔 병원, 셋째 칸엔 집 수리 목록. 그리고 맨 아래에 굵게 줄을 쳤습니다. 비밀번호는 말로 주고받지 않는다. 노트에 안 적는다. 바꾸기 전에 반드시 설명한다.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천천히 풀리는 걸 나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문은 말하고 바꿨어야 했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서류 전에 말을 하자. 밤 무릎에 담요를 덮고 노란 카세트를 만지작거리는데 케이스 속에서 얇은 쪽지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안방 장롱 서랍 밑바닥, 나무판 들어올리면 작은 금고. 비번은 우리 결혼기념일. 안에는 계좌 목록, 거래처 연락처, 그리고 어려울 때 먼저 전화할 사람 적어놨다. 영감 특유의 짧은 문장들. 나는 장롱 밑 나무판을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오래된 종이의 세상이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낡은 통장 사본들, 보험갱신 확인서, 그리고 한 장의 봉투. 겉면에 쓰여 있었습니다. 늙음에 사인하라고 할 때. 봉투 안에는 딱 2줄뿐이었습니다. 보호는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다. 보호는 문을 열어 같이 앉는 것이다. 나는 그 문장들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 싸움이 아니라 자리 만들기라는 것을. 내 자리를 지키고 아이들 자리를 마련하고 서류가 앉을 자리를 따로 만드는 일. 다음 날 나는 경로당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내 입으로 내 속도로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 비밀번호 바뀌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서류는 우리를 돕는 하인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내 규칙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라디오 남편 목소리를 들으며 급한 마음을 천천히 식히고 있습니다. 몇 분이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손뼉을 쳤습니다. 끝나고 통장님이 다가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경로당 문 열기 약속문 만들까요? 비번 바꾸기 전 설명하기, 도장 찍기 전 하루 재우기, 서류는 2번 읽기 같은 거요. 나는 크게 웃었습니다. 좋지요. 오늘 우리 문을 같이 엽시다. 해질녘 우체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가족재산관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 세무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뜯지 않은 채 카세트를 먼저 켰습니다. 영감 목소리가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서류는 내가 문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만 연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안에는 편의상이라는 말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편의상 위임, 편의상 공용카드, 편의상 공동서명. 나는 붉은 펜으로 그 단어들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편의상은 편의적인 사람을 만든다. 나는 빈 종이를 하나 더 꺼내 답장 초안을 썼습니다. 사전 설명 없는 문서 협조는 어렵습니다. 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줄, 한 줄. 내 목소리를 멍 묻혀 적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어르신, 은행 보안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과 비밀번호. 나는 주전자의 불을 먼저 줄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를 뚝 잘랐습니다. 우리 집 문은 설명으로 열립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설명부터 하세요. 어느 지점, 어느 책임자. 잠깐의 정적 뒤에 상대는 지점 이름을 얼버무렸습니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장 내가 아는 번호로 지점에 직접 전화했지요. 담당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기 전화입니다. 잘하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림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싱크대에 붙여둔 노란 메모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전화는 내가 건다. 급한 전화는 끊고 다시 건다. 그리고 노란 카세트를 켰습니다. 영감의 목소리가 바로 흘러나왔습니다. 겁이 들면 서두르지 말고 물을 먼저 끓여라. 몸이 따뜻해지면 머리가 돌아온다. 나는 방금 끓인 물을 컵에 붓고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마음으로 천천히 옮겨 다녔습니다. 점심 무렵 큰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 표정이 바람보다 먼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성년후견 심판을 생각해봤어요. 내 귀에 후견이라는 단어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지는 소리로 박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서류철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절차예요. 병원에서 확인서만 받으면. 나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고 노란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영감의 낮고 확실한 목소리. 자식들아, 보호는 문 밖에서 경비 서는 게 아니다. 보호는 문을 열고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거다. 큰아들이 어정쩡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세금, 의료, 각종의 우린 겁나.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까봐. 우리도 그 말의 무게를 나는 아는 나이입니다. 나는 서랍에서 빨간 도장과 파란 펜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 겁을 서류로 돌리자. 한정 위임장이야. 병원 진료 동행, 세금 신고 서류 수령, 집 수리 대금 이체. 날짜랑 어디까지 위임할 건지 한 번 쓰면 한 번 끝나는 약속. 둘째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견 대신 결정 지원으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혼자라서 무섭지 않아요? 나는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혼자인 게 무서울 땐 내가 먼저 말할게. 그게 내 도움 요청 방식이다. 내가 대신 결정하는 날은 내가 말을 못하는 날뿐이다. 그때도 하루는 재우자. 그때 막내딸이 들어섰습니다. 손에 작은 투명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 119봉투. 엄마, 지난번 복지관에서 배운 거 내가 만들어 왔어. 약 목록, 알레르기, 주치의 연락처, 신탁 담당자, 그리고 엄마 의사. 나는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봉투 표지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치료는 숙려, 생명은 존중. 내 마음에 들어 앉은 문장. 나는 막내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다. 내 말로, 내 글로, 내 목소리로 적자. 그날 오후 주민센터 강의실을 빌렸습니다. 복지 담당 선생님, 은행 신탁 상담사, 동네 통장님이 한쪽에 앉았습니다. 아이들과 나는 둥근 테이블을 사이에 두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조금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내가 내 늙음을 쓰는 방법을 오늘 말로 남긴다. 첫째, 설명 없는 비밀번호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둘째, 도장은 하루 재운다. 셋째, 병원 결정은 나와 의사, 그리고 그날 내가 부른 한 사람과 함께한다. 넷째, 돈은 신탁 규칙으로만 움직인다. 다섯째, 위임은 작게, 기간은 짧게, 끝나면 자동 종료. 복지 담당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덧붙였습니다. 가족분들, 어르신 말씀을 회의록으로 남기세요.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분쟁 대신 기억을 열람하는 게 됩니다. 나는 이미 준비한 회의록 양식을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위쪽엔 날짜, 중간엔 엄마 결정, 아래엔 자녀 확인과 서명란. 큰아들이 망설이다가 먼저 사인을 했습니다. 후견 신청은 보류한다 알겠어요. 대신 우리 걱정은 공유하게 해주세요. 둘째 며느리도 옆에 서명했습니다. 병원 큰 거는 단체방에 미리 공지 저도 동의해요. 종이가 사람을 어루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노란 카세트를 서랍에 넣고 내일은 늦잠을 자자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사람 마음을 읽은 걸까요? 그간 긴장이 좀 풀렸던 탓인지 다음 날 장 보다가 현기증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마트의 소음이 멀어지고 손잡이가 자꾸 엇갈렸습니다. 바닥과 눈이 가까워지기 전에 마침 장 보러 나왔던 김반장 손이 허리를 떠받쳤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벽 보세요. 누군가가 119를 불렀고
나는 구급대원에게 가방에 넣어둔 119라고 써둔 봉투 좀 열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정보 처음 봅니다. 치료가 훨씬 빨라져요. 응급실 천장은 환했습니다. 링거 바늘을 확인하던 간호사가 내 손을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어지럼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잠시 약으로 진정시킬게요. 약이 들어오자 세상이 부드러워지더니 말들이 면사포처럼 멀어졌습니다. 그 잠깐의 흐림 속에서 문득 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내가 결정권을 잃는 증거로 쓰이면 어쩌지? 그 순간 문가에서 막내딸 목소리가 또렷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119봉투에 어머니 의사 적어두었고 큰 결정은 다음 날 논의하기로 쓰여 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원인 확인과 안정, 큰 결정은 보호자와 내일 상의하자는 말씀이시죠? 나는 눈을 감은 채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재우기. 내 규칙이 병원에서도 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응급실 커튼 안으로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 낮에 내가 겁이 나서 또 후견 얘기를 하려다 말았어. 나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겁을 약이 대신 먹었다. 내일 이야기하자. 의사는 검사 결과를 설명하며 말했다. 탈수와 과로가 겹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 주치의와 약 조정을 하세요. 병원 침대 모서리에 회진 설명 기록지가 매달렸고 막내딸이 그 아래에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물 8잔 근처 공원 20분, 약 시간표 새로 붙이기. 이틀 후 큰아들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 안엔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노란 카세트도 좋지만 엄마 목소리를 따로 남겨요. 우리가 흔들릴 때 엄마 말로 듣게.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 녹음하자. 우리는 식탁 위에 녹음기를 두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하는 소리 뒤로 내 목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말한다. 아니오는 거절이고 예는 동이다. 잠깐은 숙녀다.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나의 말이 법이다. 내가 말을 못하던 날에도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를 돕는다. 서류는 그 다리를 놓는 재료다. 녹음이 끝나자 우리는 파일 이름을 흔들릴 때라고 저장했습니다. 막내딸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저희가 돌봄을 도울 때 돈 얘기 먼저 꺼내지 않겠다고 여기 서명할게요. 대신 어머니도 힘들면 먼저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고맙다. 부탁합니다와 괜찮습니다는 우리 집 암호다. 그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방문 요양기관 직원이었습니다. 며칠 전 동사무소에서 연결해준 분. 나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서비스 범위와 시간, 요금, 취소 규정, 개인정보. 직원은 미리 설명을 깔끔히 준비해왔습니다. 어르신, 이건 시범기간 2주 계약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사유 불문 즉시 해지 가능해요. 나는 서명을 하기 전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 계약은 내 체력을 위해서다. 너희의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한 것도 아니다. 대신 주 1회는 가족 밥상. 조건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웃음은 언제나 가장 좋은 합의서입니다. 출장 요양 선생님이 돌아가고 집이 잠잠해졌을 때 나는 서랍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희가 싸우려 할 때라고 적어둔 봉투. 안에는 깔끔한 조정 절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1 경로당 작은 방에서 만난다. 2 첫 10분은 각자만 말한다. 3 서로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는다. 4 노란 카세트 뒷면 아버지 녹음 3분 재생. 5 합의는 작게
기한은 짧게. 나는 그 종이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싸움도 절차가 있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신탁규칙 확인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생활비 매달 25일 자동 이체, 의료비 진료 내역 첨부 시 승인, 집 수리 견적서 2곳 비교 후 집행. 맨 아래의 수정은 본인 방문 또는 본인 영상 통화 확인으로만 가능이라는 문장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 앞 카메라를 켜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이제는 내 얼굴이 도장이지. 노란 카세트가 서랍 속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오늘 나는 또 하나 배웠어. 서류는 나를 대신해주지 않지만 내 편이 될 수 있더라. 그리고 목소리는 나를 설득하는 가장 오래된 증인이지.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한 속도로 흔들리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뜻임을 나는 마침내 알겠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타일을 타고 들어와 내 규칙 노트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물 주전자가 끓는 동안 나는 노란 카세트를 손바닥으로 가만 쓰다듬었습니다. 영감 목소리를 틀까 하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내 목소리로 하루를 여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설명으로 시작, 숙녀로 결론. 작은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으려니 휴대폰에 복지관 알림이 떴습니다. 시니어 재테크 특강 소수 정예, 참석 시 사은품 증정. 재테크라는 낱말이 혀끝에서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사은품이 앞에 서고 설명이 뒤로 밀릴 때 늘 일이 나곤 했지요. 그래도 나는 갔습니다. 혼자만 조심한다고 동네가 편해지지는 않으니까요. 강의실엔 낯익은 이웃들이 반쯤 자리했습니다. 앞줄에 김반장, 건너편엔 혼자 사는 순자씨. 한쪽에는 말쑥한 양복 차림의 젊은이 셋이 서 있었고 강의 제목은 점점 더 그럴듯하게 길어졌습니다. 안전안심 공공협력 채권형 상품. 젊은이 중 한 명이 화이트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만 현장 가입 가능하고 이자는 다음 달부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가슴 안쪽에서 노란 카세트 없이도 영감 목소리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서두르는 말엔 빠진 근거가 있다. 나는 손을 들고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공공협력이면 어느 기관과 협력인지부터 말씀부터 하세요. 그리고 손실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젊은이는 잠깐 눈이 흔들렸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고는 시선을 사은품 배달 상자로 돌렸습니다. 어르신, 이따가 다 설명드리고요. 먼저 신청서부터. 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 동네 문은 설명으로 열립니다. 신청서는 설명 뒤에 받으세요. 김 반장이 내 어깨를 2번 톡톡 쳤습니다. 맞다, 설명부터. 중간쯤 앉아있던 순자 씨가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비가 자꾸 밀려서요. 이자가 다음 달부터 나온다면.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지 나는 알았습니다. 젊은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님 같은 분 위에 만든 상품입니다. 나는 그 말이 공처럼 굴러가 약한 곳을 정확히 겨누는 걸 봤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록으로 좀 남깁시다. 오늘 들은 말, 누가 했고 무슨 근거인지,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보지요. 그때도 좋으면 그때 신청서 씁시다. 강의실 뒤쪽에 있던 복지관 선생님이 내 쪽으로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은 설명과 확인만 하고 가입은 내일로 하시죠. 젊은이들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 굳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어르신들, 오늘만 가능한 특별 혜택이라. 나는 말끝을 가볍게 막았습니다.
혜택이 오늘만 있으면 위험도 오늘만 더 큽니다. 복지관이 우리 편이 되어주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반장이 내 노트 몇 장을 찢어 강의실에 돌렸습니다. 맨 윗줄에 굵게 적었습니다. 설명 근거 서류 사본 숙려 결론. 젊은이들이 서둘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사본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원금 보장 아님 중도해지 수수료 사은품 비용은 가입자 부담. 작게 적힌 단어들이 손가락 끝에서 크게 자랐습니다. 순자 씨 손이 사본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그 손등을 덮었습니다. 우리 같이 하루 묵혀 재웁시다. 오늘은 서류만 우리 집으로 모시고요. 강의가 끝나고 젊은이들은 사은품 상자를 박차듯 들고 나갔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은 출입문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외부 금융 강의는 사전 검토와 사후 숙려가 원칙입니다. 나는 강의실 바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스티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청. 나는 그 스티커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내 나이엔 지금보다 다음이 안전합니다. 순자 씨와 나는 복지관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차가 돌았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보낸 돈이 끊겼어요. 아들도 사정이 있다나 병원비가 자꾸 밀리니까 눈앞이 깜깜해져. 복지센터 직원이 메모에서 알려줬던 지원제도 생각이 나서 얼른 알려줬습니다. 긴급의료 약제비 구청 바우처 마을모금. 이름이 낯설어도 설명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신청합시다. 오늘은 도움을 신청하고 내일은 내가 밥. 모레는 김 반장이 서류 떼기 도와주고. 순자 씨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나이에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서 내 쪽 먼저 암호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부탁합니다는 내가 먼저 말할게 모르는 거 도와달라고는 당신이 먼저 말해요. 서로 순서 정하면 덜 부끄럽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와 우리는 구청 금융상담창구에서 서류를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내 회의록 양식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거 저희가 교육자료로 써도 될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든 건 동네가 씁니다. 다만 글자를 크게 바꿔주세요. 창구를 나서며 순자 씨는 내 팔을 꼭 끼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그 말은 의사가 쓰는 퇴원 판정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두 번째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동사무소, 노인회, 파출소가 함께 설명 수업을 열었습니다. 강의장 앞줄에 노인 대상 상위 5가지 사기 패턴이 크게 걸렸습니다. 전화 사기, 투자 권유, 택배 위장, 안전점검 가장, 급한 입금 유도. 교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적었습니다. 전화는 내가 건다. 투자 권유는 기록으로 먼저 메모. 택배는 문 앞 보관 금지. 안전점검은 신분증 사진 확인. 입금 하루 재우기. 사람들 웃음 사이로 속이 단단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우면 겁이 줄어듭니다. 겁이 줄면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뒷자리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일어섰습니다. 그 투자 권유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이번엔 혼자였고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잠시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성과 압박에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 이 수업, 제가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강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사과도 설명입니다. 다음엔 근거를 팔아요. 사람을 팔지 말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가 상처를 모두 지우지는 못하지만 도망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흔들릴 때 녹음을 다시 틀었습니다. 낮은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사랑은 곁, 불안은 손. 나는 곁을 원한다. 재생 버튼을 멈추려는데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막내딸이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집안 조정 봉투 오늘 쓰면 어때? 딸아이 눈이 살짝 붉었습니다. 형님이랑 저 작은 일로 말다툼했어요. 엄마 건강 얘기하다가 나는 가족회의에서 정했던 기록을 꺼내 절차를 따라서 앉았습니다. 한 사람씩 3분, 서로 말받아 적기, 아버지 녹음 테이프 뒷면 3분 재생. 노란 카세트에서 영감 목소리가 나직하게 흘렀습니다. 큰 결정은 작게 나눠라. 큰 말은 조용히 꺼내라. 우리는 웃음과 눈물 사이를 건너 작은 합의 2가지를 적었습니다. 1. 건강 얘기는 사실만, 2. 결론은 다음 날. 싸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상처는 피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상속증여 컨설팅 굵은 글씨. 속을 들여다보니 지금 신청 시 수수료 면제라는 빨간 종이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읽고 나서 하루를 묵히고 봉투는 그대로 우체통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결정을 잠이 대신 지켜주었습니다. 해질녘 순자 씨가 가벼운 발로 우리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움 신청됐어요. 다음 주부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신대요. 병원비도 분납으로. 나는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씨가 과일 봉지를 열며 쑥스레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하고 어른은 말해주세요. 우리 둘 다 잘한 건 말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서로의 설명을 칭찬했습니다. 설명을 잘했다는 칭찬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살립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창틀에 팔을 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박혀 있었습니다. 영감에게 속삭이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가 설명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이 없는 자리에도 당신이 남긴 말이 나와 마을 사람들까지 지켜주네요. 노란 카세트를 켜지 않아도 그의 말이 창밖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문은 설명으로 열고 마음은 기다림으로 여는 거야. 아침 햇빛이 부엌 싱크대를 타고 들어와 노란 카세트의 모서리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불안처럼 부글부글 올라오다가 주전자 뚜껑을 한번 흔들고는 잠잠해졌습니다. 오늘은 테이프를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로 내 하루를 시작해도 되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하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내일의 나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일의 나 자신에게 문은 설명으로 열고 마음은 기다림으로 연다. 혹시 오늘 다시 흔들리면 오후 5시에 이 편지를 다시 읽어라. 한 줄 한 줄 적으며 나는 내가 이제 남의 말에 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에 기대어 서는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줄에 사인을 하려다 말고 빈칸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가장 고마운 설명. 그 칸은 저녁에 채우기로 했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가스 안전 점검 왔습니다. 오늘 안에 안 하면 과태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나는 안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사전 통지서 받고 구청 번호 확인하고 아랫집 김반장 부르면 열어줍니다. 옆에서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돌리며 파출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는 무슨 동 네모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지금 무통지 점검이라고 문 앞에 서 계신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겁은 도망을 낳고 설명은 확인을 낳습니다. 나는 현관에 붙은 종이를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종이의 표면이 손바닥 밑에서 단단했습니다. 점심 무렵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설명 수업 자료 글자 키운 판넬이 나왔는데 오셔서 봐주시면. 가서 보니 내 회의록 양식이 훌륭한 모양으로 서 있었습니다. 설명 근거 서류 사본 숙려 결론.
글자가 커지니 겁도 작아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결론 칸엔 2가지만. 합시다 아니면 하지 맙시다. 중간 말은 내일 칸으로 보내요.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내일 칸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동네 공원으로 들어서는데 놀이터 벤치에 앉은 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한결 맑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신대요. 어제 병원도 분납 합의받고. 내가 자리 옆에 앉자 순자 씨가 오렌지를 까서 반쪽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먼저 부탁합니다라고 말해줘서 나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었어. 우린 오렌지를 먹으며 모처럼 편안나 수다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은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러나 가장 값비싼 안심입니다. 오후에는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큰아들이 올렸더군요. 설명부터 방 이름 아래 체크 표시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부동산 상담 완료 하루 대기 중. 병원 추가 검사 설명 녹음 저장. 내일 결론. 보험갱신 사본 확보. 구청 상담 예약.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 말투가 자식들의 말투가 되는 순간 그게 늙은 어미의 상장이지 싶었습니다. 저녁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감 생일도 아니고 손자 졸업식도 아니었지만 나는 미역을 오래 천천히 설명하듯 끓였습니다. 국물 위로 미세한 기름막이 동그랗게 모여들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그 둥근 것들을 뒤엉키지 않게 밀어내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설명은 국물 위 기름처럼 서로를 엉기지 않게 하는 일이구나. 끓기만 하면 눕고 식기만 하면 굳는데 천천히 하면 맑아지는 것. 밥을 먹고 내일의 나에게 봉투의 빈칸을 마저 채웠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가장 고마운 설명 괜찮습니다란 대답도 결론입니다. 순자. 식탁을 치우고 가족들이 오기 전 나는 노란 카세트를 한참 만에 안면 재생을 눌렀습니다. 영감의 목소리가 방안을 살구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여보, 큰 결정은 작게 나눠라. 큰 말은 조용히 꺼내라. 설명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야. 나는 테이프를 잠깐 멈추고 새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를 꾹 눌러 적었습니다. 우리 집 목소리 앞면 엄마, 뒷면 자식들.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이크 그물망에 내 숨이 닿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은 설명부터. 결론은 늘 내일. 돈 얘기는 숫자보다 근거. 무서운 말은 문 밖에서, 따뜻한 말은 밥상에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저와 같은 노인네가 또 문 밖에서 떨지 않도록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안 쓰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천천히. 현관 비밀번호 열쇠는 사생활입니다. 가족이라도 말없이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려면 이유 날짜새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서로 서명하세요. 문 앞에서 서 있을 사람은 늘 나 자신입니다. 도장, 통장, 신분증은 3가지 분리 보관한 곳에 두면 한 번에 빼앗깁니다. 도장은 서랍, 통장은 책장, 신분증은 옷장. 이렇게 흩어두세요. 어디 있는지 메모는 꼭 본인 글씨로, 본인만 아는 곳에. 전화로 검사받으라 서류 도와준다는 말은 반드시 하루 재우기 그날 바로 도장 찍지 마세요. 하룻밤만 자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급한 건 늘 다른 사람 사정입니다. 내 노후는 급하지 않습니다. 통장 공동명의와 위임장은 다릅니다. 공동명의는 서로 허락이 필요해 내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위임장은 내가 부탁한 일만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은행 창구에서 내 돈, 내가 언제든 혼자 찾을 수 있나만 물어보세요. 그 대답이 전부입니다. 신탁이라는 방법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내 돈을 내 이름으로
내 규칙으로 묶어두는 보관함입니다. 이 돈은 매달 얼마씩만 꺼내 쓴다. 누가 뭐라 해도 집은 팔지 않는다. 같은 규칙을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은행마다 다릅니다. 상담받을 때 자녀 동의 없어도 내 규칙대로 되나요? 이것만 확인하세요. 녹음은 약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약함이 모이면 강해집니다. 카세트, 수첩 메모, 동네 사람 증언. 이 셋이 모이면 웬만한 서류보다 든든합니다. 꼭 날짜를 적으세요. 오늘 들은 말, 오늘 본 행동, 오늘의 마음까지. 보호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보호는 따뜻해야 보호입니다. 나를 문 밖에 세워두는 보호는 보호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서류는 그 다음입니다. 도움받을 꽃동사무소 복지팀, 노인복지관,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불안전 판매 상담. 전화번호를 수첩 첫 장에 적어두세요. 전화할 때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친절해집니다. 자녀에게도 부탁합니다. 부모의 지문은 늘 달아 있습니다. 그 다른 손가락으로 평생 여러분을 먹였습니다. 보호를 원하신다면 먼저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허락을 구하십시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감의 말을 전합니다. 니들은 엄마 지갑에서 꺼내가며 자랐다. 이제는 너희 지갑에서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드려라. 이 말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한 가지만 꼭 하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비에 젖어 있지 않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밤 누군가에게 꼭 전화하세요. 나 아직 내 삶의 주인이야.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문턱을 다시 넘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카세트는요. 이제 서랍 깊숙이 잘 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틀지 않아도 될 날이 온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는요, 늘 딸깍하고 든든한 소리가 납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의 비밀번호를 기억합니다.